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김병기 의원만큼이나 계속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일 텐데 뭐 여기도 이제 갑질 논란 나오고 오늘은 국민의힘 발로 여러 개가 나온 거 보면 뭐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장철민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남준 대변인 등 얘기를 보면 청문회까지는 본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보죠.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청문회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뭐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훈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후보자가 국힘에 대해 잘 아는 만큼 국힘에 있는 사람도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정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서로 그러면 파국적인 거니까 그럼 안 건들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주진우 의원처럼 그때 당시 난 국회의원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분명히 들고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의혹은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문회까지 간다? 뭐 좀 여당 내부는 청문회까지는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실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결국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에 대한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아주 기본 원칙적인 입장. 예. 그런데 이제 이적이 과거의 이해훈이 지금 이제 현재 이해훈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과연 국민의 감정선 특히 이제 어떤 임계점 같은 게 있다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선 뭐 다른 법적 이런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감정선을 과연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 부분도 결국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예를 들어 엊그제 그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과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 받아들이는 게 있느냐 등등이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평가 잣대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영에 상관없이 인사들이 있으면 뭐 등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밝힌 바가 있고 대통령의 생각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련의 인사들이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 있는 인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치 천재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큰 판을 흔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보자면 앞으로도 이 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또 정치판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는 사실은 그 리스크가 그만큼 큰 패였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건너보지 않은 강을 건너겠다고 현재 그래서 대통령이 도전이다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안전마진으로 했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해서 통합의 의지 내지는 본인도 만약에 이해훈 후보가 낙마를 하면 스크래치가 납니다. 네, 그 부담을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냥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보내지 않았고 이제 패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데 좀 취재를 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재위 청문회거든요. 기획예산처 장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한나라당 계열 과거에 이해훈 의원하고 함께했던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동료를 자기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 전신으로부터 보자면 이해훈 후보자는 그 정당으로부터 5번의 공천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렇죠. 그중에 3번이 당선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투기니 뭐 저기 상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 시점쯤이면 그쪽 진영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위에서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미래에 있는 걸 질문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린 건 좋은데 저는 누가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 얼굴에 침 한 바가지 뱉고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공천할 때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다. 이거 영종도 투기한 거 2000년이거든요. 예. 이혜원은 17대 2004년에 처음 당선돼요. 자, 공천했을 때 아무도 검증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때는 몰랐던 것이냐 그럼. 예. 그리고 17대 못했으면 18대 바로 이듬해 2008년에 또 당선되거든요. 예. 그때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당협위원장들 공천 신청하잖아요. 무조건 재산 소리 내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이거 한번 확인 더 하고 왔어요. 예. 혹시 공천할 때 소리 내시니까 100% 내요. 예, 그거 왜냐면 재산하고 학력이 만약에 그 허위 사실이잖아요. 이게 선거에 중대한 허위 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혜원 의원의 이 재산 쌓는 문제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그러면 5번 한나라당 계열에서 5번 입문한 이후에 공천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최근에 성동을 당협위원장 할 때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예. 네. 현직이었죠. 지금까지 직전까지 당연 당협위원장. 현직. 그리고 2024년에 출마를 했거든요. 예. 출마할 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에서 그것도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이 출마하는데 재산 하나 검토 못 하고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은 이거예요? 아, 장관 정도 안 하면 뭐 한 재산 뭐 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장관, 그리고 저쪽 당에서 장관해야 검증하는 거야. 우리 당에서 장관하거나 내지는 우리 후보야. 그럼 넘어가면 되지. 예. 이 기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뭐 성동구에 상가를 샀건 영종도에 땅을 샀건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한다 그러니까 야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될 어떤 내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전에 이제 재산 신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수요일까지 광역 단체장들에 대한 기본 검증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고 있어요. 당연히 재산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건 항상 똑같아요. 양 당이 그 부분에 대한 건 객관적으로 떼서 낼 수 있는 건 다 내야 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면 이제 다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당연히 법적으로도 뭐 당선된 다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표현 하셨는데 자기들 얼굴에 침 한 바가지 아마 뱉고 해야 되는 거고 하나 그 대통령의 진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당신을 죽이려고 덤빈 사람들이잖아요. 예. 사실상 그런 사람들과도 과연 그 품을 수 있냐 당원들도 불만이 내부적으로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까지를 끌어안으면서 어떤 국가의 중책을 같이 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결심이 아니면 어려운 얘기죠. 이 윤석열 때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전 때 보수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이미 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결심 아니면 못한다. 그 정도로 거기에 그 배경 이면에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신이 엄청나게 흑화됐고 악마화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피해자인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오색 빛깔 무지개 얘기가 이제 그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란색 당에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 색깔들이 잘 조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조합이 되어서 잡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중심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끝으로 윤석열 얘기를 좀 할 텐데 내란 관련된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내일 그리고 9일까지 쭉 이어지는 그 재판이 잡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라 그랬었는데 추가 영장 발부가 돼서 일반 이적 내용들 들어가서 구속이 6개월 연장이 됐죠. 이제 7월까지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월 16일에 선고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 우리 흔히 말하는 직위원 재판부가 하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한 이제 결심 공판이 다가왔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윤석열의 최후 진술도 있을 것인데요. 일단 세 분에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심 공판이면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구형에 뭐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형이 나올 것이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신용 부위원장은 사형입니다. 사형. 이건 구형입니다. 구형. 네, 네, 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책을 네. 초고를 다 어제서야 이제 밤에 완성을 했는데 참 바쁘신데 여러 가지 하시네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내용들 제가 가진 자료를 기초로 썼으니까요. 쓰다 보니까 100% 사형이다. 사형이다. 네. 이정주 기자도 분위기가 이거 지금 무슨 형량 얘기했다가 구형이기 때문에. 네, 구형. 저는 원래 무기징역 생각했는데 사형하겠습니다. 뭐 그게 그거 같고. 중요한 것은 검찰의 구형을 할 수 있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금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서 특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구형하는 쪽에서는 좀 더 무거운 걸 선택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지기현 판사가 그렇다면 2월 뭐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선고할 때 어떤 선고를 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고 그 외의 재판들도 아시다시피 8개가 지금 작동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 제일 먼저 선고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새해맞이 신년 메시지를 냈더군요.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파이팅 합시다. 이게 윤석열의 새해 메시지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낸 내용입니다. 한마디씩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재판 때 말하는 거랑 변호인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진짜 윤석열이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3년에서 5년 지났을 때 쓸쓸히 독방에서 말할 사람 없는 그 상황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실체화되고 있다. 이제 심지어 구속영장이 나오고 새로운 선고가 나오면 이제 아예 밖에 나갈 일이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슬슬 포기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말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극단으로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수감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쉬운데 독방에 수감된 사람을 만나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취재를 좀 해왔는데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방에서 문 사이로는 들린대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사람과 마치 요즘에 드라마 자백의 대가처럼 자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옆방 근데 그럼 윤석열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남은 건 이제 그 방 배치를 누구랑 받느냐, 옆방을 누구랑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친하게 셋이서 양쪽에 2명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도론도론 사시는 거죠. 이정주 기자는 이 신년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윤석열 주특기가 어디 주소 든 건 많아가지고 적토마 또 한국 지어서 주소 들어봤나 만화 영화 봤겠죠. 예. 근데 동서양을 이제 조금 이렇게 악담이긴 하지만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동서양을 곁들여서 그 마두로처럼 적토마 타고 미국 DEA 있죠 마약 단속국 좀 가서 검사 좀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의심을 합니다. 이게 술이 아니다. 이거는 술로는 이렇게 안 된다. 제가 그 전까지 알코올을 의심했거든요. 예, 이거는 양성 나올지 음성 나올지 한번 해봐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미국 가서 바로 거기는 직결 심판이거든요. 예, 우리는 DEA가 없어서. 기왕 가실 거 항모 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적토마 타고 가십시오. 바다 건너서. 알겠습니다. 뭐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신영 위원장도 평가 한번 해주시죠. 많은 말 얘기하는 거 나오니까 제 책 꼭지 제목 중에 꿈은 오벌 오피스, 현실은 59분 오피스 뭐 이런 꼭지를 잡은 게 있는데 멋있네요. 실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마치 확신범인 양 어떤 종교적 확신범 하듯이 점점점 자기가 이제 믿은 것처럼 페이크를 쓴다. 저는 그 100%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정리하고 쭉 하면서 지금 이 현실도 잘 알고 있다. 때려 풀려다 못했고 자기가 대치기로 지금 쓰러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 끝까지 마치 종교적 확신범인 양 부정선거론 기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은 법에 아주 가장 엄한 단죄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다. 몰라서 우리가 흔히 뭐 술 많이 먹어서 뭐 뇌 인지 장애가 있어서 저 다 틀린다고 봅니다. 여전히 알고 페이크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24년 12월 3일 이후에 만 1년이 지나고 굉장히 그게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뭐 이 결심 공판 1월 9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 됐고요.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2026년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첫 월요일에
물론 뭐 1월 2일 날 주식장이 있긴 했습니다만 첫 월요일에 오늘 종가가 보니까 4,457.52.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네. 예, 뭐 대한민국에 30억 원 이상 있는 부자들이 뭐 그런 평가를 했다 그러죠. 올해 안에 4,500은 분명히 갈 것이고 뭐 5,000을 바라보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 중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종가가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들으면 뭐 이렇게 뉴스를 전하면서도 좀 신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의 뉴스들은 좀 기운 빠지고 힘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만 아는 단어는 아니니까 표현해보자면 우상향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다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3시 반에 저희는 다시 찾아올 것이고요. 오늘 신용환 부위원장, 이정주 기자,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